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렉스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술 친구들과 체력이 닿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택시 운전사란 직업, 또 그를 보듬어줄 사랑이 있었기에 최고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듯하였죠. 요즘 따라 통 입맛이 없어 걱정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별일 아닐 겁니다. The lymphatic system, these dark areas show it's moved through into the liver and several other organs. Multiple cannonball lesions here in the lungs. How long? 3 months. At best.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늘상 들르던 펍, 늘상 듣던 농담도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Rexy, how is your fella? Oh, not much. Still this euthanasia thing up in the territory, although now it's official. So if you know for sure you're going to cark it and you reckon you've had enough, you can just ask him to put you out of your misery. I'm used to make you eat liver, kidney, brain. It's a basic human right, Simon. Everyone has the right to Out of attend range? at a time of their choosing. Tell me, what does it We're in the middle mean of for fucking you town. The bill has become law. It means I can stop arguing about that, fear. Can't get away from this shit even if you try.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You will die. Surely the big question is not whether we'll die, but how. 세간의 화제는 안락사라는 키워드에 있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안락사 장치를 개발한 파머 박사가 출연 중인 라디오 방송에 렉스의 연락이 닿았죠. What's your question, Rex? Well, I'm crook. Real crook. And I'm not going to get any better. Well, you'd need to speak first with your family. I haven't got any. 렉스는 아무도 듣지 않는 양 속마음을 터놓지만 이 교회에서 들을 만한 방송은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It's just me. Anytime this century. 그는 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시간도 보내고 소박하게 남아 청소도 해보고 또 자신을 닮은 하나뿐인 가족과 인사 아닌 인사도 나누려 합니다. 렉스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헛된 사랑을 꿈꾼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으니까요. 그의 택시가 다윈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 참입니다. 이 영화는 다윈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 렉스라는 노인의 성장을 담은 로드 무비라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각양각색의 인물들과의 만남 속에서 돌아봄과 발견을 통한 성장을 담아낸 작품이죠. 노인이란 단어와 성장이란 단어가 조금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존재가 있었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렉스를 덮친 두려움은 그를 외톨이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시끌벅적한 위로도 소소한 일상도 연인의 따뜻한 손길도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의 막연함을 가려주기에 충분치 않았죠.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개 한 마리조차 죽이지 못한 그였습니다. 렉스는 자신의 죽음을 다른 이의 손에 맡기고자 모든 것을 외면한 채 택시에 시동을 걸었죠. 기대와는 달리 다윈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도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무언가 깨닫고 담대해져 갔습니다. 여정으로 인해 죽음이 다가옴으로 인해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렉스의 모험 속엔 새로운 인생이 있었으며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하였듯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기도 사무치게 묻어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은연중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렉스라는 인물을 알아가는 매력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각양각색으로 물들 수 있는 최고의 도화지라 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영화와 함께 잠시 사색해 보시는 건 어떨지 권유드리며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 조금 슬픈 문장이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된 문장이기도 하죠. 시대가 변했음에도 만연히 골마있는 인종차별, 꿈을 이뤄감에도 다시 나태에 빠진 틸리라는 조연의 모습, 결국 죽음을 선택하지 못한 렉스의 모습까지. 이 작품은 인간의 나약함을 담아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 강조하였죠. 그랬기에 죽음 앞에 담대해져가는 렉스의 성장이 더욱 돋보였던 건 아닐지 싶습니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성장 말이죠. 렉스는 안정적인 삶, 어쩌면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자 난생 처음 고향을 벗어날 정도의 능동적 인간으로 변화하였죠. 그런데 안락사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의 선택, 즉 능동적 선택 그 자체였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마지막에 가서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알아가는 듯 보입니다.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선택이 아닌 수능을 선택했습니다. 다윈으로 가는 마지막 택시의 목적지는 다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택시는 다시 핸들을 돌려 변함없이 그를 반겨주는 집.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집으로 향합니다. 렉스의 기나긴 여정엔 모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모순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단 넌지시 질문을 던져왔죠. 주관식 질문을 말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정답이 없다는 점일 겁니다. 빼곡히 우리들의 생각을 써내려가도 백지다반지를 내도 아니 문제 자체를 읽지 않더라도 이 작품은 우리들의 삶 또한 만점이란 걸 알려줄 겁니다.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가 되었네요. 렉스는 길었던 여정 끝에 사랑하는 연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기에 여정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달달한 로맨스 한 편 챙겨본 느낌도 들었네요. 대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엿볼 수 있었고요. 만남의 즐거움 또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물들 수 있기에 로드무비라 할 수도, 드라마 혹은 멜로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는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죠.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렉스라는 노인을 타인으로 여겨도 혹은 우리를 투영하여도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장하게 해줄 영화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지 권유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